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전일 대비해서 2.58%나 올랐습니다. 대단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서프라이즈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한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는 2015년도부터 주가 흐름을 제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한 차례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또 이렇게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빠졌는데 그때 저점을 형성하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그 이상으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림이지만은 과거의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액면 분할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거래량을 유발시키는 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 현황을 좀 보면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드문드문 들어오긴 했죠. 그만큼 양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과 그리고 향후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움직임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 증가의 법칙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시가총액 3위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90% 정도로 달성을 했는데요. 뭐 순위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즉 SK하이닉스의 순위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2위 이전의 성장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2019년도 미중 무역 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도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주가의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더불어서 테크, 하드웨어 주식들도 주가의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2019년 4분기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주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요 무려 82%인데요. 이 숫자는 지난 1분기에 65%, 평균 7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라든가 주당 순위 기준에서 서프라이즈는 테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스케어와 그리고 테크가 이익을 많이 냈는데 테크가 기술주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3분기 매출과 주당 수익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추정치는 S&P 500 반도체 장비나 기술 하드웨어 업종의 주당 순이익과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P 500 반도체 장비와 기술 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 주당 수익이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 부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상관관계가 높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추정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인 요소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가치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2020년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 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시 달러 대비 주요 통화 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아시아 통화 가치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우와처럼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과거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캐펙스 이거는 자본의 투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본 비용을 이렇게 지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캐펙스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의 각국 주요 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아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캐펙스와 정부 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에서 0.9까지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중요하죠. 새로운 친환경, 테크를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겁니다. 이들의 캐펙스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총량 증가의 법칙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다른 성장 주도들도 따라서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에 대한 인기보다는 아시아 통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비달러 자산인 자산들을 매입하게 될 텐데, 주식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정책적인 요소는 정부 주도의 투자가 서둘러서 발표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기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의 기업들의 자본 비용 지출이 커지고 이로 인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총량 증가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오늘도 좀 약한데 삼성전자가 왜 강할까요?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두 개 정도 이슈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인텔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운드리 빅딜 기회가 온다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인텔은 7나노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되고 외부와 협력 추진을 하겠다라고 전일 발표를 그 전에 발표를 했고 전일에 기사화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7나노 반도체 제조의 차질을 빚으면서 외부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 업체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뿐이라는 거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파운드리 업계에 던질 파장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입니다. 그리고 TSMC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난 23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나노 중앙처리장치 CPU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는 대신 현재 가장 최신인 10나노 제품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나노 CPU 출시를 연기하고 10나노 제품군을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인텔은 앞서 수차례 7나노 제품 출시를 연기를 했고요. 이번에 또다시 미룬 건 양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고, 밥스완 인텔 최고 경영자는 7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미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텔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자체 제조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의 칩 생산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7나노 반도체 외주 생산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외주 생산까지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동안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인텔의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적인 요소로서 제조를 꼽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미세공정 전환이 계속 난관에 부딪히면서 경쟁사인 AMD와의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지자마자 외부 파운드리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이 반도체 설계 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대신 칩을 생산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텔이 필요로 하는 7나노 이하의 미세공정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이 어떤 반도체를 어느 파운드리 업체에 주문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어요. 현재 7나노 CPU 외에 7나노 그래픽 처리 장치 CPU와 GPU입니다. 출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CPU와 GPU가 대상이 되지만은 인텔의 핵심 사업은 CPU입니다. 그래서 GPU부터 외주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TSMC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고 시장 점유율 50% 넘는 기술력, 양산 능력으로서 최고를 뽑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20% 안팎의 2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TSMC가 선두기업으로서 앞서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인텔 GPU 수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현재 파운드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인텔이 현재 파운드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U, GPU 외 인텔이 만드는 메인보드, 칩셋 등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GPU, CPU는 본업이니까 GPU 부분에 있어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누가 TSMC, 누가 삼성전자, 누가 GPU 수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미 인텔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협의를 하는 점이 포착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인텔의 GPU 생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결과는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인텔 칩 수주는 삼성전자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DS 부문 경영진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총량의 법칙과 또 그리고 인텔의 또 외부 파운드리 업체의 칩을 생산하게끔 주는 그러한 빅 이벤트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결론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파운드리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늘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무려 전일 대비해서 15.55% 최고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살짝 살펴보면은 이렇게 2018년도부터 이렇게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래량 또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밸류체인 기업들이 주목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을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시는 바처럼 55,600원 끝났죠. 이 55,000원을 돌파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55,500원, 55,600원 끝났기 때문에 55,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가는 58,000원입니다. 58,000원. 58,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목표가는 62,800원이 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 시장의 목표가도 62,800원 이상이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지금 밴드와 하단 밴드인 52,500원 밴드 이 부분과 그리고 50,100원이라는 요 밴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만약에 하락했어. 그러면은 52,000원과 5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저가로 평균적으로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차 매수를 해서 주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체인 기업들의 관심을 갖자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기존 유튜브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기업들이 언급했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주목되는 기업들이니까 관련해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